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울산 북구, 이제 어느 정도 중소도시입니다. 이런 데서 전교 1등 하면 수도권 올라가면 잽도 안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등은 다릅니다. 1등은. 다른 등수는 2등은 잽도 안 돼요. 어쩔 때는. 근데 1등은 다릅니다. 왜? 100점은 다릅니다. 왜 그러면 이게 100점짜리 이 사람 실력이 200점인지 1000점인지 만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등은 다르게 쳐줍니다. 그런데 자 똑같이 쳐서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이라는 걸 합니다. 지역균형. 그래서 서울대를 입학할 때 지역균형에서 전교 1등을 학교장 추천을 해서 지역균형으로 된 학생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붙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지역균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C 정도 수준이라면 수시로 들어온 학생은 B 정도 수준이고 정시로 들어온 학생은 A 정도 수준입니다. 입학할 당시에 서울대로.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역균형으로 1점 들어오고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점점 향상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학생들은 점점 뭐라고요? 안 되고 향상이. 그러니까 향상은 뭐라고요? 요 학생들이 더 많이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야. 경쟁을 안 해봤을 뿐이지 잽도 안 된다? 아니라는 거죠. 경쟁을 안 해봤고 더 많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주변 환경 안에서. 자, 그게 뭐라고요? 지역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번. 자, 울산 북구. 근데 이렇게 되죠. 이게 중소도시, 도시, 시골 했을 때 A 시골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4년제 충남대를 떨어졌어요. 웃기죠? 자, 그러니까 A 시골 학교와 B 학교의 3등급은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전도 1등인데. 이렇게 학력차가 너무 뚜렷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학이 오랫동안 대학 입시를 통해서 그 학교의 기록을 누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점수만 하나, 특목고는 이 학교의 총점에다가 곱하기 1.1을 한다면, 저기 시골 학교는 이 총점에다가 곱하기 0.85를 합니다. 이해돼서요? 그 총점 계산이 되죠? 이걸 비공식적으로 공지된 비밀처럼 학원가에서 이렇게 표로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보안 유지하고 그랬는데, 대교육 발표를 하면서 이게 있다고 인정했다. 라는 걸 전에만 저는 드렸어요. 개인 확인인데 누가 생각해도 그러겠죠. 당신이 대학 입시를 하는 대학 입학처장이라면 A 학교 학생인데 우리 학교랑 다른 학교랑 동시에 썼는데 둘 다 합격했는데 이 학교를 계속 가. 우리 학교는 안 오고 남 학교만 가. 그러면 이 학교 학생을 성적을 굳이 높여줄 것 같아요? 아니요, 떨어뜨리죠. 이렇게 이 선배들의 진학률, 선택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가면서 종합평점 하면서 매년, 그래서 합격률, 지원과 합격률, 지원자 수, 이런 거에서 퍼센테이지로 미세하게 이 0.85가 점점 0.87,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학이 서열화 됐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서열화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특목고를 갑니다. 여기서 전국권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인문계고, 특성화고, 인문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자, 중학교가 끝난 다음에 서열화가 돼버렸어요. 이 서열화돼서 얘네들이 여기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원래 잘했던 애요.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건 당연하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학이 서열화되면 얘네들이 직업을 이렇게 갖는 건 당연하죠. 얘네들 이렇게 갖는 건 당연하죠. 자, 이렇게 당연한 현상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중학교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해 버리니까 초등부터 선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들이.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나는 이런 경쟁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하니까 여기서 경쟁을 치열하게 주거나 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고등학교의 일반고, 이제 도시의 인문계에 가서 했더니
내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이면 당연히 의대 가냐? 당연히 안 간다는 거죠. 어떤 학교는 전체 그래서 100명에서 40명이 서울대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원래 얘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걸 다 땡겨서 하면서도 많이 한 애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반복하고 고난도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땡겨서 하고 여기서 더 하는 애를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하는 애가 못 이기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내가 뭐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울산 북구. 그럼 울산이잖아요. 대도시죠. 네. 그러면 전교 1등 하면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면 잽도 안 됩니까? 아니죠. 울산 북구에서 지방에서 가끔가다 수능 만점 나오잖아요. 순천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오고. 네. 잽도 안 되는 애들 아니에요. 전교 1등은 다릅니다. 1등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해나가면 돼요. 다만 이렇게 전교 1등 할 정도면 공부법도 알고 공부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정보도 알 가능성이 있고 서울에 가서 아니면 어디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방학 동안에 경험을 해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부모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교 1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격차가 크냐? 그렇게 말할 학교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너무 학력이 낮은 지역 규정도 넣어봐야 떨어지는 학교라고 하면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산 북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학교,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냐? 그럼 그 학교다. 그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들어가면 1등 하면 지역 균형으로 서울대를 간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비싼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이해됐나요? 네. 교육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지역 격차가 어느 정도 나냐면, 자, 대전의 크로바에서 30분 동안 갈 수 있는 학교가 학원이 5,000개가 넘어요. 3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왜?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학원을 차리는 거예요. 자, 강남하고, 대전 둔산동하고, 네.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크면 아파트를 팔고, 널찍한 다른 데 아파트로 이사가요. 네. 외곽에. 네. 근데,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는 이렇게 이 둔산동 학군 있는 데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외부에선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여기는 버텨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환경과 지역 격차와 부동산 가격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